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뭐 행정사무감사라 하면은 뭐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칭찬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 보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울산 그 120 흐름 콜센터 광역지자체 부문 1위라고 했더래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3연속 1위고 8년 연속 우수 콜센터라고 선정되어 있는데 그 국장님 너무 잘하신 것 같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시민들도 또 모르는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찾아봐야 됩니까? 찾는 동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헤어리 콜센터 저희들 헤어리 콜센터가 지금 11명 직원이 사실 근무 여건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앞에 아침에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청산에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 앞에 우리 교통관리센터 건물 일부를 사용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간도 좁고 해서 이제 직원들 이제 근무를 하려고 하면은 보수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업무들, 그다음 새로 미는 안내할 사항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그 시기에는 전국체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수시로 이제 보수 교육을 하고 안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회의장 여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단 자원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자원들이 상당히 좋고 관리하시는 매니저분께서 능력이 상당히 좋으셔서 끊임없는 어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왔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이제 위탁하던 업무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전환이 방침이 변경이 돼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센터 계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도 상당히 고생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읽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2023년도부터 이제 우리 직영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또 뭐 사실은 시민들인데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98페이지에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쭉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그게 구군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더라고요. 중구에는 뭐 57명이고 남구는 73명이고 동구는 98명. 북구가 상당히 지금 173명이나 되고 울주가 66. 사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대해서 북구가 왜 이리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북구 지역은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하나원에서 초기에 지역 정착 사회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역에 내려올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지금 배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그렇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에 5개 구군 중에서 북구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세대가 더 많고 또 설립 임대주택 지어진 게 2000년 이후로 그나마 좀 가장 좀 깨끗한 그런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관련 협력업체들 생산직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맞춤형으로 네.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제가 이탈 주민도 있지만은 다문화 가정 사업도 제가 많이 검토를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아까 업무 보고 하실 때 그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업무 보고 하실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지금 청년 임대 주택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임대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으면 이 주관사하고 실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뭐 주택가에서 물론 진행을 하지만은 우리 여기 공유재산은 지금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국인데 지금 이 현 추세로 이래 보면은 이 주택 보급률이 좀 가행 아닙니까? 이게 110%. 그렇지 않습니까? 그 1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청년희망주택 이 사업에 대한 분명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단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 방향 전환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이 부지를 나중에 활용을 하고 지금은 이 주택 보급보다가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가 되니 주택 보급보다가는 이 110% 이 공실률을 활용을 해서 뭐 북구는 북구, 남구는 남구 이래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 검토하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 그 재산 관리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새롭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공실이 발생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제 매입을 해서 청년층 주택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공급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LH 주택공사에서 이미 그 도심 그 슬럼화된 지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슬림화된 지역인데 그런 곳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울산 같은 이제 대도시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몇 가구 정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공실이 발생했는 그 주택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은 청년 임대주택처럼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좋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 기존에 있는 확보되어 있는 어떤 그 물적 자원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실이 발생한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물론 제가 저희들이 뭐 직접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파악을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좋은 환경의 어떤 주택을 청년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더 더 좋은 어떤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우리 주무부서에서 자꾸 이 설명도 하러 오고 하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행사하고 주관사로 이래 나누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관하는 우리가 그 행정지원국이 지금 그 주관사라고 본다면은 현 상황 그러니까 이 주택 보급률도 높고 공실률도 많은데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좀 건의하셔가지고 물론 시장님 공약 사업이지만은
주민이 원치 않는 공약 사업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장님 공약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향 전환이 검토하다 이런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추가로 더 건물에 그 주택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뭐 건축주택부서에서 더 훨씬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게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은 일종의 거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좀 슬럼화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주택이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주택 보급률보다 그 실제 수요보다 주택 보급률이 높더라도 그 자기 집을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어떤 기존 어떤 지어진 주택들을 확보를 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여부는 한번 그 주관부서하고 좀 더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택에 대해 가지고 뭐 그 국장님하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주택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그 땅이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지금 뭐 그 보면은 뭐 규제도 막 풀지 않습니까? 전년도만 해도 규제를 많이 강화했다가 지금도 주택 규제를 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집이 남아도로 가는데 공실률이 비어가는데 다시 집을 보급하는 거는 사실 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그 간청에서 그렇게 정책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땅을 보유를 했다가 공유재산을 좀 잘 관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오면은 그때 좀 집을 지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어서 국장님이 이런 현 상황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시장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고 또 이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 상황을 좀 말씀드려가지고 뭐 공약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방향 전환을 해서 현 시국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예,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재교육과장님, 우리 청구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통한 지역의 주력 산업과 이렇게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뭐 이렇게 뭐 창업, 취업도 중요하고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력 인구 감소, 정부 정책 여건상 대학 유치가 쉽지 않다는 사항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립종합대학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도 어떤 공약도 있었고 저희가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청년 인구의 유출에 대한 이런 이제 현안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종합대학을 뭐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폐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다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울산광역시가 참 대학교가 정말 부족하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수도권이나 이렇게 가버리면은 거의 뭐 울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비일비재할 정도로 없다. 뭐 이런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인구들이 이렇게 자꾸 감소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거의 뭐 86개월째 이렇게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는 어떤 언론 보도 자료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추진 뭐 사항은 현재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대학 유치라는 게 어떤 일정하게 한 방향만 한 가지만 정해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이제 건의하신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뭐 예를 공유대학이라든지 뭐 제2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뭐 국립대 저희들 타지에서 어려운 국립대 이전이라는 이런 다방면으로 사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학 유치라는 게 사실 유치라든지 이전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다방면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한 20여 년간 계속 이렇게 이제 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이라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가 사실 없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뭐 종합대학 이전 유치 이걸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교육부와 몇 차례 또 협의를 했었거든요.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교육부 자체도 대학이 줄어드는 이런 교육부도 이게 국립대 이제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불가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막 원론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뭐 울산 나름의 어떤 그 취업이라든지 연계될 수 있는 산업과 연계되는 이런 이제 그 특성화 된 대학을 이전을 하든지 이제 저희들이 뭐 유치를 하든지 공유대학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니십니까 의원님께 우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은 사실 말씀드리기 사실 좀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혹시 뭐 성과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에 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그다음에 뭐 유니스트, 춘해간호대학,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기능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뭐 과학대학이나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가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 효과도 있지만은 사실 유니스트나 춘해 대학이나 뭐 우리 기능대 주변에는 사실 대학가 주변이라 하는 그런 어떤 캠퍼스 주변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광역 도시 치고 지금 이제 대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균형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뭐 예산 지원도 하고 특별법도 제정이 뭐 그때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교육부에서 전혀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는 이런 게 지역에 맞는 이런 게 이제 방안이 결정이 되면은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추진을 이제 적극하겠다. 행정적인 추진을 하겠다. 근데 또 대학이라는 게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재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 부분에 이런 거는 지자체랑 기재부가 협의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 만들어오면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실 원론적인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기 보니까 이 건의사항이 있던데 굳이 뭐 종합대학 유치가 힘들다면은 울산의 여러 가지 울산대학교와 공과대학이라든지 뭐 종합대학이지만 유니스트 또한 또 뭐 공대 개념이고 뭐 춘해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가로 정문 이렇게 있고 우리 기능대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히려 제가 단과대학을 만일에 울산 시립예술대학도 문화예술 쪽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K-팝 사관학교라든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도심 속의 단과대학이라는 개념을 해서 캠퍼스라도 이게 뭐 꼭 서울 같은 데에도 보면은 큰 세계적인 도시에 가더라도 보면은 어떤 전문성 있는 대학을 해가지고 시립대학을 해서 이 시립 단과대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뭐 필요로 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예체능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문화예술뿐만 디자인 부분 우리 울산의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 이제 수준이 다른 광역 단체보다는 또 많이 수준이 낮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봤을 때 시립예술대학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도 뭐 한번 좀 계획을 잡고 고민을 해보고 용역을 한번 해보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이 청년 인구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도시에 또 새로운 생동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체능계의 어떤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활력도 불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꼭 공과대학 산업도시에서 이미지에서 좀
희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 질문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뭐 의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그 대학을 이제 유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의 그 방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제가 방금 지원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매우 새로운 아이디어고 사실은 이제까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고 도심 내에 이렇게 뭐 큰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을 많이 갖추지 않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건물만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원님께서 새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대학 유치 방안을 고민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저 오전에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고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만큼 참 민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뭐 누구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뭐 정원이 한정이 있고 인사에 대한 배수로 해서 나누어서 봤을 때 뭐 한 사람이 되면 나머지 뭐 4배수를 하더라도 3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 그러한 이제 있으면서 지방 공무원 이렇게 임용 시험을 쳐가지고 다 울산광역시 내에 다 있으면서도 이게 또 각 구군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피해도 참 많습니다. 이 시와 이 통합 순환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참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사급 인사가 각 구군에서 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 여러 가지 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좀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 부구청장으로 역임하실 때도 사실 우리 뭐 담당 지금 6급 뭐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사무관님들께서 부서장들께서 시의 어떤 조정 교부금을 한번 받으러 가려고 하더라도 참 다 같은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을 함께 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급 기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들을 비토를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참 많이 힘들죠. 뭐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서로 소통이 부족이다. 그나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순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인사가 참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감사 자료 124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자체 교육 과정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자체 교육, 보면 위탁 교육, 사회부 교육 등이 이렇게 있고 교육위는 또 위쪽에 보면은 약 2,855분이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전체적인 교육 인원은 또 2,855 과정이고 그죠? 교육 인원은 약 62,919명으로 이렇게 수료가 되어 있는데 그 여기 내용도 보면은 이제 직무 역량, 인문 소양, 자기 개발, 뭐 기본 교육, 장기 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저희가 교육 예산이 이제 그 장기 그 파견 교육하는 걸 합쳐서 한 해 33억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 업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에 배정된 예산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러면은 33억입니다. 정도 예, 이렇게 소요가 된다, 그죠? 예. 그 경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연간 그렇단 말씀이죠. 네, 연간입니다. 이 광역시 중에서 이 자체적인 이 교육원이 그러면은 없는 데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세종도 사실 없습니다. 어디가 없다고요? 세종이 없습니다. 세종하고 울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인구가 또 차이가 나는데 물론 행정 수도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지금 이제 공무원 교육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같은 교육을 통해서 각 구군 간의 공직자분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와 또 소통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 외에도 이 교육원이 건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은 울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 공무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종 단체 교육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되기 특히 운전자들 보면은 부분들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우리 교육을 받으러 다른 도시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화물 운송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우리가 어떤 그 영업용 차량을 하는 분을 교육받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어떤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서로가 이제 울산시 전체적인 우리가 하나의 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광역시가 있으면서도 각 구군별로도 경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시민들은 하나의 생활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남구 가면 뭐가 있고 뭐 울주군 가면 뭐가 있고 중구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하나의 통합된 울산시를 위해서 이러한 서로 공직자분들의 어떤 소통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게 바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이제 그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원 건립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지역 인재 양성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구군 간의 뭐 협력이나 소통 네트워크 이런 걸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육원도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미뤄왔던 사유를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들이 여러 번 이제 공무원 교육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선 순위에서 아니죠. 우선 사업 순위에서 이제 밀리고 있다. 밀리니까. 예산 부족이 있고. 그렇지. 이게 이제 하게 되면은 좀 예산이 한 5,600억 정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뭐 도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은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건립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지금 공무원 교육원을 설립을 한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무원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민들의 어떤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담을 수 있는 교육원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몇 년 전에 사실 울산연구원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 교육 건립에 관한 사실 용역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논의가 안 됐던 건 아닌데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일정 부분에서 필요한 시점이 오면 저희들 공무원 건립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도 접근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위치 좋은 데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부지 확보인데 저는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 지비구역을 여러 가지 이제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어떤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 우리가 지비구역 해가지고 꼭 우리 변두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심 속에도 우리 지비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바로 뒤쪽만 해도 다 그 지비구역들입니다. 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자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지비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부지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형질로 국토부하고 어떤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뷰가 좋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하는데 다채로운 이제 이런 교육원이 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이 순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울산시 많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정말 뭐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전시성 예산, 어떤 건전성, 예산 건전성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런 일들은 추진이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소통을 위하고 또 울산의 노력 발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 대상이라는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행하시는 데에 어떤 이 공정성을 기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과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민 대상은 저희 울산시의 연 1회 7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 봉사하신 그런 시민들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부분에 5분을 시상을 진행을 했는데 수상 후보자 그 자격이 울산 지역에 5년 이상 관내 지역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도 각 공적 분야별로 그 전문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정한 이제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그 후보자 검증 시에 각종 그 체납 여부 확인이라든가 공적 사실 현지 조사 확인, 그리고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이나, 그리고 그분들 그 공적을 요약서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공개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또 공정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 속에 잡음이나 다른 이런 것들은 혹시 과거에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울산시로 봤을 때는 또 받는 분들은 영예로운 거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런 이런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심사도 또 예우도 좀 잘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그분들이 울산에서 받은 수상이니까 또 대표로 해서 받은 거니까 영예롭게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차후 이런 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으로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공기름 사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98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영 현황에 보면은 5억에서 20억이 있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패소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1억을 받았다라고 아까 얼핏 들었거든요.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그쪽 결의 하나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반납 통지서를 보냈고 거기서 반납은 일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돈을 받은 거예요? 네, 저희가 환수받았습니다. 패소했는데 받아집니까? 네. 일단 거기 결의하는 측에서 보조금 1억 원은 저희 시에 반납을 한 상태에서 그 소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소송도 있습니까? 그 사실은 만약에 저희들이 대법원 아니면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소가 확정이 되면은 그 1억 원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항소를 통해서 꼭 승소를 하려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서 꼭 승소하십시오.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으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앞에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보충 질의 겸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언제 자치행정과에 오셨죠? 네,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오셨죠?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우리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 명단들, 그리고 남북
평화기금 뭐 관련된 뭐 위원회 이런 부분들의 질의가 좀 나왔었는데요. 민주화 운동 물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충분한 공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대상자가 지금 한 몇 분 됩니까? 한 120명 조금 넘죠? 몇 분이십니까? 126명으로.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 지금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남북 평화기금 관련다고 뭐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 추진이 되고 난 뒤에 뭐 기금 이제 연에 5억씩 이런 부분들은 저는 권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참 정치적으로 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게 과연 이게 옳은 일들이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민주화 운동, 우리 기념센터도 사실은 7대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기념센터를 건립한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안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미리 다 예산을 태워가지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게 과연 절차상이 문제가 없었느냐, 맞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그거는 파악 안 되셨죠? 네. 이게 7대 때 있었습니다. 7대 후반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 임차가 되고 나야지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후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무실도 아직 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뭐 1억씩 달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좀 형평성 있는 예산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대상자 명단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대상자 명단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뭐 안 되는 겁니까? 네, 행안부에서 네.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대상자 명단도 공개가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단이 공개가 안 돼. 밖에서 잡음이 나오는 이유들이 다 이런 거예요. 실제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대상자가 못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 사기업에서 노조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민주화 운동에 어떤 역할을 과연 하셨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의 그 예산 집행이라든지 절차를 이행을 하실 때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쏠려야 되는 상황들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7대 때도 우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참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부분에도 그냥 거수기로 해서 밀어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재평부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장걸 의원님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콩기름 이게 2018년 연말입니다. 2018년 연말에 실제 이제 기금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콩기름을 사가지고 북한에 먼저 배달이 다 됐을 때 그때 2018년 연말 배달될 때의 영수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2019년에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그러니까 거짓말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면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내놔라 1억 잘못됐으니까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됐으니까 돈을 내놔라. 우리는 이 그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조금 시에서는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아까 이장걸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때가 지난 영수증을 가지고 그 이후에 와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 영수증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 몇 개월이 지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소송에서 다투고자 하는 부분도 예.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가 실제 대금이 지급된 날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허위로 보조금 정산 내지는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영수증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각 기관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조회를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된 것은 통일부에 이제 이 그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통일부에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고 완료가 되면 완료 보고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감사원에서 확보를 해서 대조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 제출된 영수증이라든지 우리 시에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실이 다른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 하나를 그 지방재정법 및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 우리 시에게는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그런 감사 결과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단체에서 울산시를 상대로 해갖고 보조금 반환 취소 소송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제 반환을 해달라 그래서 돈을 받았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역으로 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저희들은 지금 1심에서 비록 패소를 예, 지금 했지만은 항소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항소를 통해서 저희들 꼭 이렇게 보조금을 환수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항소를 해가지고 또 패소를 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은 꼭 이길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결과를 보고 저희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활용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CUG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실 그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반복적으로 그 변상금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무단 점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3군데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3군데. 뭐 조그마한 텃밭 뭐 그 정도라고 바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 부재입니다. 관리 부재. 물론 이제 업무상 이제 영역이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다 못 챙기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시에서 이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하다 보니 무단 점유가 되고 그게 시간이 2년, 3년, 5년, 10년 막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그 빼달라면 또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거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혹시나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정밀 조사 같은 걸 한 번씩 하십니까? 무단 점유권 관련해서는 1차적인 관리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데요. 예. 구청에서 이제 현황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유예산 관리를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타이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내년부터 연에 1,000억씩 갚아가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우리 CUG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 플랜이 없는 CUG들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 계획을 한 번 더 세울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사진 아까 잠시만 하나만 좀 띄워보세요. 됐어. 이게 CU지입니다. CU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아마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실태 조사했을 때 올라온 지역일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역 민원도 있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온 자료입니다. 예. 민원이 온 자료인데 CU지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꺼주셔도 됩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뭐 질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실제 우리가 시에서 조금 나은 대안을 좀 찾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 행정이 불러온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 점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좀 지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시의 재산들 이런 부분들을 좀 유용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근시안적 대책을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각종 사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을 위해 인력 운용과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과 상생 협력으로 따뜻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울산 시민의 뜻과 여론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수감기간은 감사위원회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선언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원장님 것이며 잠시만요. 예. 선서 안 하십니까? 예. 다시 하십시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허황. 네, 다음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입니다. 평소 위대한 울산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 조직은 1실 2부 체제이며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정원외 인력 6명은 울산환경교육센터,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문해교육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운영 인력입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진흥원 수입 예산은 39억 7,9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이 27억 8,700만 원, 환경교육센터, 경제교육센터 운영 보조금 4,800만 원, 문해교육 관련 국비 보조금과 공모사업비가 각 2,500만 원과 6,3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율금과 기본재산 이자액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39억 7,900만 원 중 20억 5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9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51.5%입니다. 참고로 작년 집행률은 53.5%였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 현재 8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예치 상품의 금리는 4%입니다. 2022년 기본재산 이자 수익 5,400만 원은 목적 사업, 즉 장학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우리원은 시민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는 신뢰받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울산 인재 육성부터 부설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울산 인재 육성을 위해 울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의 운영, 평생교육 강사 양성 활동 지원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울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울산 출신 대학생 및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울산을 이끌어 나갈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예산은 10억 4,600만 원으로 7종류의 장학금을 846명에게 지원할 계획임을 수립했습니다. 선발 시기는 상반기 월, 하반기 11월로 연 2회입니다. 상반기 지급 실적으로 중학생과 대학생 455명에게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중복 수혜자 배제, 적격자 지원 등 공정한 장학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보유한 시민을 발굴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재능 기부 및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계별 강사 양성 과정에 총 74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성된 강사들은 아동시설, 노인시설과 작은 도서관협회, 울산광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처의 강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강사 주도적으로 강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시민에 의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생교육 지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신중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울산 평생교육 통합성과관리 및 홍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적 학습 공간인 마을학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학습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정 마을 학교는 5개 군구별 각 1개소로 기존 17개소를 포함하여 총 22개소의 마을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가는 등 시민 주도적 학습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신중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울산의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 제2의 인생 설계 및 울산 정주 의식 고취를 위한 평생 학습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중년 평생 학습 프로그램은 경제활동, 노후 설계, 여가문화, 심리 정서,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였고 현재 13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형태로 사회 공헌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우수 사례 발굴, 성과 공유를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울산 평생교육 통합선거 관리 및 홍보입니다. 울산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평생교육 관계자 간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평생교육 소식지 늘봄을 발간하여 매일 SNS 계정 등 온라인을 통해 배포 홍보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2022년 평생교육 통합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평생학습 문화를 위해 울산 시민학사,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울산 평생학습 우수기관 학습자 시상식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울산 시민학사 운영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할 시민의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는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이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울산 및 각 구군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학 과정,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울산에 없는 학과 위주의 전문 과정 개발 등 다양한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연구 동아리를 지원하여 시민 스스로 지역을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주도적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시민학사 운영은 관내 구군 연계 및 대학과 전문교육 과정 개설을 통해 시민의 지역사회 관심 증대 및 참여율을 높여 지역의 활력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기관, 단체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매년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년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울산 평생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년되었으나 올해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중 일부 기간이 이태원에서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되어 행사 취소도 고려하였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안전존치를 강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정부 및 우리시 방침을 준수하여 공연 및 발표회 등 일부 행사를 취소 변경하고 애도기간을 마련하고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계획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3일간 약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 울산 평생학습 우수기관 학습자 시상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에 관한 열정과 실천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개인 학습자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평생학습 우수기관 발굴 및 참여, 의혹 고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정보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조사연구,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시민 공감 교육,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울산 평생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등 5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평생교육 조사 연구입니다. 울산 평생교육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토대로 실효 있는 평생교육 정책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울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6.8%였습니다. 올해는 3년마다 진행하는 울산 관내 문해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생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시행계획 등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광역단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체로서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사 및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및 동남권 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계 구축, 해오름동맹 연계 등을 통해 지역 간 평생교육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시민 공감 교육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 영상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상징물인 고래와 방구대 한각화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금까지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박람회와 연계한 시민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여 지역에 대한 애양심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다봉화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의 수집 분류로 광역 단위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353개 기관 1240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올해는 강좌를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직접 다모아 정보망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운영기관을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울산 평생교육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 영역별 운영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공통적인 운영 문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학습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부설센터 운영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4개의 평생교육 유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울산 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광역단위 문해교육 거점인 울산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해교육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교강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보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을 통해 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격려하고 문해교육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문해교사 대상 표창을 신설하여
문해 교육을 위해 애써온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사례 발굴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19 확산과 교육기관 방문의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개발한 모바일 한글 교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확대 추진하였고 그 성과를 11월 말 국가문해교육센터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사례로 전국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소외계층 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의 장애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삶, 학습, 직업을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소외 아동,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13개 기관에 1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 지원 26개 기관에 2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총 631명으로 소외계층 지원기관 268명, 장애인 지원기관 363명이 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43페이지 울산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환경교육의 중추기관인 환경교육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주요 사업은 환경교육 추진체계 구축, 환경교육 역량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환경교육 주체 간 연결성 강화 등 4개 분야입니다. 44페이지 울산 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시민들의 경제 관련 인지 제고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교육센터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제교육 교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시민경제교육 운영,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교환 제작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왕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시간은 본 질의는 15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는 10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 평생교육원장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예, 물부터 한 잔 드십시오. 물 드십시오. 예. 정말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금 평생 교육 지원 진흥 이게 몇 년 됐죠? 우리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2017년부터 처음 시작은 울산연구원 안에 있었습니다. 이 분류되네요. 예, 그래서 1920년 1월 1일부로 독립되어서 2개의 기관이 합쳐졌습니다. 즉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이 2개 합쳐서 제가 의원이 질의한 것은 하시고 계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은 감사 자료에 24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보시죠.
네. 펼쳤습니까? 그러니까 신중년 평생학습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13개 기관 단체가 신중년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선정을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선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참고 자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예.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구군별로 5개 구군에 저희들이 신중년 프로그램 운영 추진 상황을 공고해서 예. 그 전체적으로 공고가 나갑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좀 지원하라는 그런 공고가 나가서 각 구군별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군별로 접수된 것이 구군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구군별로 가급적이면 같은 인구비가 되든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서 공고로 구군별로 분배하려고 애써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제가 본 의원이 그 선정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네. 최근 대표 우수 사례 설명과 교육 수료생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수료를 하고 나면은 예. 여기에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 신중년 평생학습은 그 목적이 대략 중장년들이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제2의 인생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급적이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별히 어떤 강의 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의 시민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의 사회적 참여 요구 충족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청취하고 또 이렇게 뵙게 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자주 못 뵙고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소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번영로에 있는 KBS 옆에 있는 남구문화원 4층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울산광역시 산하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몇 등급입니까? 제일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들은 이 조직 구조상 하는 일이 교육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평가하는 항목들은 저희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희 이 평생 교육과 장학 업무를 시행하는 데 대한 평가라기보다 일반적인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들은 그 평가 기관의 어떤 평가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방식이라기보다 평가하는 그 평가 점수 지표가 잘못됐다. 예, 뭐 그것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그런 답변은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 주요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또 뭐 우수한 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너무 자료가 많아서. 그러나 미흡한 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세부 평가 결과 내용에서 리더십에 관련된 이 문항에 대해서도 기관의 비전, 목표, 전략 등에서 기관장의 철학적 가치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도 이 내용을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 각 분야마다 다 여러 가지 이제 점수 배점이 나오면은 그 평가 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뭐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지 않고 제가 위치를 지금 방금 여쭤보고 저희들과 그렇게 소통이 없는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평가 이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이 우리 업무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평가가 나왔다면은 다른 기관들은 어떤 겁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또 이런 다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비교했을 때도 거기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때 변명을 하자면 저희 조직인은 10명인데 저를 빼고는 10명에 대해서 저는 처음서부터 가족관계로 지내자 이렇게 해서 어떤 지위 개통이라기보다 모조리 다 저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수평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5, 60명 이상 있는 조직과는 좀 그 부분부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님, 예, 원장님이 진흥원장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님을 예, 하셨죠. 예. 그리고 교단에 마치시고 좀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또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이제 영전하셔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대학 교육을 이렇게 가르친 여러 가지 그런 뭐 사회 지도청이라면 지도청이었고 또 여러 교육자로서의 어떤 이제 풍부한 경험도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이러한 과정에 있었으면서 이런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점들이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됐을 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울산 시민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칭찬해야 될 부분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가 결과가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최하위로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시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점은 좀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우선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사람이 일의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료 작성을 하는 것도 한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물론 자료 제공을 받아서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이 받은 그 자료를 조합해서 정리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일의 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꼴찌만 면해라 하는 식으로. 원장님, 예. 제가요 그 원장님 그 어떤 변명을 듣고 그거는 이제 어떤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 10분의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면은 그 이제 원장님께서 어떤 업무 배치라든지 우리가 업무 보고 정치할 때 우리가 보고를
뒤로 미룬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업무 배분이라든지 업무 보고 정치하면서 업무 보고서에 대한 그 지적을 하면서 업무 보고가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관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이걸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제 경영 평가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에도 원장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기관 산하 기관들 지금 현재 경영 결과 평가를 저희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잘 되고 그래가 개선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우리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한 사람한테 모두 왜 그분한테 모든 업무를 다 맡기십니까? 고루고루 그러면 업무 분담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우리 그 행정지원국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인원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정원은 12명인데 정원보다도 적은 인원만 배정을 지금 이제 받아요. 각 공무원들 보면은 출산이고 뭐고 공무원 정원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원장님, 예. 각 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정원 배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행복복지센터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의회 출신이라서 생활정치의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원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예. 지금 지난번 동안 우리 공무원은 얼마나 배가 운동을 했습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은 네. 물론 원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본의원에게 어떻게 저는 이 결과 이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가장 낮은 이 등급을 받아가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원장님께서 지금 의회에 나와서 답변이 이 나와 있는 내용을 이거 부정하고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하는 말씀을. 것보다 경영평가가 저희 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경영평가를 좀 달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에도 꼴찌했습니다. 연달아 꼴찌입니다. 근데 도저히 다른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평가 자료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 분담을 한 사람의 경영기획실장한테 맡겨서 작성하라 그랬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실장이 5월 달에 와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처음 와서 일을 맡아서 사실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경영평가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거를 업무 분담을 시켜서 또 맡기게 되면 그 사람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아니 원장님, 예. 이거는 우리 공무원 전체 기획조정실부터 이 문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임기제 공무원을 등용시킬 때는 어떤 전문 지식이나 전문적인 사람을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등용을 합니다. 네.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업무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그 간부 공무원이 모른다고 지금 원장님 지금 답변을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계세요. 그대로 제가 본 있는 제가- 그대로의 말씀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난번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 정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문제를 삼았고 지난 4년 동안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어떤 인재 등용을 해야 될 그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이런 이 진흥원에서 또 초화조차 예, 그것은 제가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현재 오늘 원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이 정말 울산광역시 이 공무원 이 정원 진담과
이 어떤 정원 진단과 이 조직 진단에 대한 문제는 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울산 인재평생교육지원에 이제 곧 연구원에 흡수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희 전국의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작습니다. 꼴뱅입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10명이 진흥원에 장학 업무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30만인 세종시도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배려가 전혀 없고 하니까 도리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원장님 그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17년도에 울산연구원에서 새로 독립대회가 나온 지가 언제죠? 2020년도에 이제 독립할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획조정실에서 이 조직 진단과 정원 진단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경영 평가로 나왔다면은 그래서 이후에 현재 지금 우리 조직 개편되는 건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지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죠. 집행부에서는. 네. 원장님 참 질문하면서도 본인은 또 참 답답합니다.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평가 결과에서 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변명이라도 우리 시민들은 그거를 이해해 줄 만한 그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2020년도에 만든 송철호 시장님 때 만든 이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우리 지금 현재 전국의 어떤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그런, 경영평가가 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원장님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물론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인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오늘 답변 내용을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답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해서 듣는 중에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죠. 예. 수평 관계에 이제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하고 해서 가족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 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치가 저렇게 지금 이제 나왔으면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 평가 자료하고 이런 걸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분들 10분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 파트에서 일을 하셨고 그 부분을 작성을 해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하는 점 못하는 점 판단을 해서 작성을 하실 건데 그걸 과하게 한 분한테 그걸 맡기셨다. 통째로 맡긴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그 대답 직원들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평가에 준비가 과정이 미흡해서 그래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 다른 직원분들은 그러면은 예? 어떤 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준비를 시키고 직원별로 하셨다는 겁니까? 개인별로 자료를 제공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럽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가족같이 수평 관계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밤새서 같이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대 때 송철호 시장님 그 업무 평가가 계속 몇 등 했습니까? 꼴찌였죠. 예. 예. 근데 지금 8대 김등임 시장 지금 몇 등 합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니, 언론에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지표를 지금 예.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평가 광역시 단위로 해서 1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송철호 시장님 하실 때 업무평가라든지 지금 8대의 김두겸 시장의 업무평가가 달라서 꼴찌와 1위가 지금 생겨나는 겁니까?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8대에 와서 지금 울산시의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다르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했겠죠.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교해서. 제가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도 꼴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았어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저는 아니다. 어떤 예.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준비든 과정이든 결과거든 그거는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또 이끌고 가시는 분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 그걸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인원 아까 권태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없습니다. 없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걸 평가 자료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하여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는 좀 더 앞으로의 평생 교육의 중요도는 갈수록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변명조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뭐 도와달라는 부분도 그런 추임새를 같이 넣어서 하니까 좀 안 좋게 들리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대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청년 경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듣고자 지금 신설을 하셨다고 지금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예. 청년 저거가 몇 페이지에 있노? 몇 페이지? 44라니. 44페이지. 네, 경제교육센터의 청년 경제교육을 말씀하셨군요. 예. 저는 우리 진흥원 쪽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경제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재부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무슨 금이죠?
위탁 연구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다 내려옵니다. 기재부에서 이런 거 좀 해달라, 저런 거 좀 해달라. 그 올해는 무엇을 좀 강조해달라, 뭐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교육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달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작년 내지 노년을 대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들의 소위 쉽게 말해서 은행에 가서도 제대로 일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까지 좀 커버해달라. 청년들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이 청년 교육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교육생을 모집하는 거죠. 근데 모집했는데 비교적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300여 명이 교육에 참가했고 그래서 성과가 좋았던 걸로 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방금 설명하신 부분들 자세한 그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 기관이나 강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그 부분을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저도 뭐 어느 정도 젊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여쭤보는 거고 추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 의회하고도 또 그리고 또 같이 상임위에 같이 이렇게 속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질의를 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뭐 지역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지역의 어른, 또 지역의 선배님이신데 사실 오늘 일적으로 뵀을 때는 참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정말 내가 기관 내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되묻고 싶고요. 아까 경영평가 관련돼서 앞에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경영평가 등급이 낮게 나오면 직원 성과급도 떨어지죠. 네, 그렇죠. 예.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다 떨어지죠. 네. 원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예, 됐습니다. 질의 답변은 그만큼 듣고요. 지금 뭐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받은 기관들하고 우리 진흥원이 지금 뭐 계속 꼴찌하셨다고 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보면요. 다른 기관들은 막 143%, 133% 이렇습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직원들 성과급 지급률이 40%입니다. 네, 40%입니다. 올해. 이 부분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 내의 소통 부재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의 이해도라든지 경영의 이해도가 조금 낮으셔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항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이 30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 성과가 아까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45점. 사회적 가치가 25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기관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기관이나 저 기관이나 공통적인 사항만 발췌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원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 진흥원 자체에
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왜? 진흥원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하는 기관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진흥원의 역할이. 지금 그걸 답변. 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라기보다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 직접 교육이 아니고 평생교육 분야에 각 기관들이 구군에도 있고 또 개인별로 만들어 놓은 조그만 기관 단체 등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을 베풀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구군에도 뭐 청소년 교육과가 있고 교육혁신과가 있고 그렇죠. 구군에 있는 평생 교육들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진흥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상당히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편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 행사들을 쭉 봤습니다. 내용들을 쭉 봤는데 이 사업별로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예산이 8천만 원인데 공모사업 8천만 원 해갖고 한 4군데 5군데 다 공모해갖고 돈만 다 퍼줘버립니다. 그리고 신중년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아까 이장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7,300만 원인데 14개 기관에 7,200만 원 전부 다 공모사업 해갖고 다 나눠줘버리고요. 행사 운영비 딱 100만 원만 놔뒀습니다. 행사 운영비 딱 100만 원 남겨놓고 다 농가라 줍니다. 다른 또 사업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지식강사 양성 활성화 4,800만 원인데요. 여기도 지식강사 활동수당 강의실 임차 이런 부분 빼고요.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인쇄비 300만 원 빼고는 대부분 다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이 부분도 3,500인데요. 공모사업 해갖고 8개 기관에 3,200만 원을 다 그냥 넘겨줍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만 250만 원 딱 남겨놓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프로그램 공모를 해갖고 돈만 뿌리고 돈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구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구군의. 진흥원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교육 실태 조사를 해갖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전략 기획을 해서 전략을 짜시고 이런 부분들이 메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지. 거기 예산 있는 거 쭉 받아가지고 예산 구군에 다 넘겨주고 아니면은 민간 사업 하는데 공모 받아가고 돈만 쭉 다 퍼주고 나눠주고 사실은 그게 진흥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7개 시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부족한 거는 연구 기획 시스템입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연구 기획 시스템을 좀 갖추게 해달라 그랬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제 말씀하신 건가요? 2000년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연구 인력이 필요한데 연구 인력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워 넣었고요. 그래서 연구가 앞으로는 제가 울산연구원에 흡수되는 걸 찬성하는 이유는 울산연구원은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사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지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중요한 파트가 바로 그 파트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못 해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송철호 시장님 때는 송철호 시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셨습니까? 그때는? 뭐 별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통이 잘 되십니까? 지금은 아직 그 선거 끝나고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지금 저 김두겸 시장님하고 한 번도 못 뵈셨습니까? 지금 시장님은 옆에서 멀리서 봤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는 다른 기관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조직 통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의 정책상 제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으신다 하는 취지시네요. 네, 그러면? 반대 안 합니다. 저는. 야, 지금 8대가 우리 지금 집행부가 들어온 지가 벌써 7월 달부터 몇 개월입니까? 7, 8, 9, 10, 11 거의 한 5개월 다 돼갑니다. 네. 한 번도 못 뵙고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게 이게 과연 기관장님으로서 이게 할 역할이 맞느냐?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다 봅니다. 큰 문제가 예. 있고 지금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자 그렇게 많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한 번도 이렇게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놀랄 일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챙기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민간 위탁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공모 받은 프로그램에 다 예산을 주고 나머지 네. 행사 비용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행사를 해서 거기서 주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우리가 돈을 국원으로 바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를 굳이 진흥원을 거쳐서 갈 이유가 과연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거든요. 그 대신에 진흥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 평생교육이라든지 장학사업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 5개 구군의 정책 제시, 비전 제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하고 그다음에 공모 비용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구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구군으로 바로 줘도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부족하다. 일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잘할 수 있는 역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저도 그렇게 처음엔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돈 놓아주는 역할만 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추구하는 거 기획 업무가 되겠죠.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매년 한 발짝씩 나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예. 그거 다른 진흥원장들하고 1년에 2-3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거 모임에서 얘기를 좀 꺼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8대 집행부 들어와서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시에서 시에서 우리 인재 육성과가 있고 과장 계시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서하고는 소통을 하시고 예. 나머지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소통 창구가 이제 부서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 올해 후반기에 시장님의 그 말씀대로 성적 우수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전 시장이 가난한 사람 위주로 돈을 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고 이번 김두겸 시장은
그거 남구청 청장할 때 보니까 별 소용없더라. 아주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예. 정도입니다. 예. 좀 전에 권태호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통폐합 관련돼서는 또 우리 상임위를 또 거쳐야 되고요. 뭐 거기에 대한 논의도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도 우리 울산 시민들과 또 울산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하고 소통 안 되시는 부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 좀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해보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왕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의 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